선량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멘탈이 나가요, 사실. 저도 그랬고 대부분 사람들이 멘탈이 좀 흔들리죠. 그래서 사업을 접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사실 오늘 태영쌤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 사유인데, 첫 번째는 본인의 이제 기록, 갱신을 했죠. 3억 1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갱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죠? 뭐 스마트 스토어의 빅파워가 돼서 이번 달에 오. 잠깐인 것 같아요. 또 운이래.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중국반 듣기 전에는 거의 방치를 했다가 네. 사실은 처음에 2019년도에 스마트 스토어 했죠. 네,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했죠. 했는데 방치하고 옛날 그냥 하던 대로 하다가 중국반을 듣고 나서 사실은 중국반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좀 더 만지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만지고 나서 이번에 이제 빅파워를 다신 거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게요. 올해 7월에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요 상태였죠, 요 상태. 네. 방치 상태. 바닥에 이제 쫙 깔려 있는 상태. 네. 그러다가 이제 7월 이제 중순부터 이제 시키니까 좀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쫙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요. 그대로 보여요. 그러다가 또 났어요. 8월 달에. 이거 왜 났어요, 이때는? 아마 쿠팡에 주력하지 않았나 싶은데. 쿠팡 매출에 빠져가지고 네. 또 방치를 한 거죠. 네. 방치한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상당히. 네. 9월 말까지 방치를 하다가 네. 또 이때 뭔가를 했어요, 이렇게. 네. 그때 이제 대표님이 쿠팡 광고비에 10%만 쓰세요 잘 될 거라는 말씀하셔서 그거에 좀 살짝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다시 했죠. 3억 1천만 원 매출을 달성했던 11월 달에 광고비가 얼마인지 방금 또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얼마라고요? 5,200만 원. 쿠팡의 광고비를 한 달에 그건 다 포함한 거. 어떤 거? 스스랑 스스랑 다 포함해서 어쨌든 전체 수익의 5,200만 원을 광고비로 썼다. 네. 그 중에 쿠팡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쿠팡이 뭐 한 90% 되지 않겠나 싶은데. 딱 10%만 진짜 쓰신 거네. 네. 그래서 그런 금액들을 이제 쿠팡은 어떻게 광고를 지출을 해야만 이 수익이 계속 발생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10%만 써도 많이 변화될 건데 라고 한번 던졌어요. 네. 그때 이제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0% 정도 써보자 하고 시작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쭉 올라가는 성장세를 보이다가 여기 뭐 막대기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뭐예요? 그게 네이버 쇼츠. 네이버 쇼츠 영상 이제 노출을 했다 그죠? 네. 그리고 나니까 엄청나게 떴어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제 빅파워를 다신 제자 대표님들이 오셨을 때 그래프를 이렇게 꺼내 보는데 이 그래프는 또 처음이에요. 네. 쇼츠에서 엄청나게 또 매출을 뽑아냈어요. 유입을 뽑아내고. 네. 그 쇼츠 그 다음에 쭉 우상향하는 성장으로 가서 결국 이제 빅파워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빅파워 그래프를 항상 보면 한 2달, 빨라야 2달, 정상적으로 하면 3달 정도는 운영을 해야 빅파워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했던 게 딱 보면 이때부터잖아요. 네. 9월 말, 거의 10월 다 됐죠, 그죠? 네. 10월, 11월, 12월, 3달을 집중한 건데, 네. 실제로는 집중한 거 2달 만에 지금 단 거로 보이거든요. 네. 10월, 11월 실적으로 12월 달에 빅파워를 달았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는 또 쇼츠라는 게 되게 견인을 많이 한 또 특이한 케이스가 또 생겼네요. 네. 재밌네요, 이것도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빅파워를 달았는데, 빅파워를 달고 나니까 뭐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뭐, 확 변하는 거는 못 느끼겠는데, 그래도 좀 노출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다른 상품들도. 그래서 다른 상품들에서 주문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잘 안 들어왔던 것 같은 상품들도 좀 더, 뭐, 버프라고 하나요? 좀 버프를 받는 것 같아요. 빅파워 버프. 씨앗이 있고, 새싹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 빅파워 이렇게 프리미엄까지 가는데, 네. 파워를 달면, 큰일 났는데? 이렇게 부자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빅파워 달면 또 한 번 더 점프를 합니다. 스토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스토어 지수가 높으면 상품 지수가 낮더라도 스토어 지수로 견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출이 좀 더 잘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안 팔리던 것도 팔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죠. 네. 이때 펌프질을 잘 해줘야 돼요. 펌프질을 이때 잘 해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2달 집중하면 기존에 했던 게 있다면 씨앗부터 시작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운영하셨다면 한 2달만 집중하시면 빅파워 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량 등록도 하셨는데 네. 지금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핫한 네. 분야였잖아요. 네네. 핫한 장르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 2023년 12월 이 시점에 대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해요. 대량 등록 방식에 대해서. 대량 등록 방식은 좀 지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대량을 했고 대량을 하기 위해서 직원도 뽑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긴 한데 지금 플랫폼에서 많이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죠. 그리고 법무팀에서 나쁜 법무팀에서 또 지재권 관련된 또 소송도 하고 있으니까 몇 개 받았죠. 그렇죠. 한 2개 정도 받았는데 그게 선량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 멘탈이 나가요, 사실. 일반인들은 경찰서도 안 가본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벌금도 안 내본 사람들이 그런 소송 관련된 그런 문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도 그랬고 대부분 사람들이 멘탈이 좀 흔들리죠. 그래서 사업을 접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여성 대표님들은 사업을 많이 접어요. 또 결혼하신 여성 대표님 같은 경우에 집에 또 누가 될까봐.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아직도 대량으로도 매출 잘 내고 돈 잘 버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대량은 지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 반자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반자동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조사해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당장 대량이나 뭐 반자동도 뭐 그냥 올리는 방식은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1년이나 2년 뒤에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거는 법무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소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건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반자동 아니면 뭐 수동을 하는 게 지금 시대에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미 그걸로 잘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걸 필터링을 하는 이제 테크닉이 잘 갖춰진 분들은 또 잘 하시니까 뭐 모든 분들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 초보자분들이 아무래도 접근하면 대량 등록은 좀 정성기가 전 지나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시면 좋겠고 그다음 대량 등록을 하다가 이제 월백보호법 듣고 확실하게 수동으로 전향을 하셨잖아요. 네. 수동을 하면 재밌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재밌죠. 어떤 게 재밌어요? 우선 상품이 다 제가 직접 골라서 상품 올린 거고 그리고 뭐 중간에 잘 안 되는 상품도 있지만 잘 되는 상품을 하나하나씩 키워나가는 재미도 있고 또 매출 올라가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또 관리가 되다 보니까 올해만 팔 게 아니고 또 내년에 또 그게 또 돌아와서 또 판매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하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실 수동을 하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물어볼게요. 한 개 상품으로 제일 많은 주문을 일으킨 개수가 몇 개예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한 1000몇 개 받았던. 천몇 개. 네, 1000몇 개 받았던 것 같아요. 천몇 개를 한 상품이 하루에 매출을 내줍니다. 그렇게 되면 반복 숙달해야 되는 뭐 이런 뭘 찾아서 주문서 넣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상품을 그냥 주소만 넣고 한 방에 끝내면 됩니다. 엑셀 발주하듯이. 엑셀 발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을 하게 되면 상품 수가 적긴 한데 제대로 터지면 한 개 상품이 1000개, 100개 막 이렇게 또 팔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들어가는 공수도 적은데 사실 이거 키우기까지가 힘들긴 한데 네. 키워놓으면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업무가 되게 간소해지고 네. 매출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도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돈은 더 되고 그리고 제품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뭐 CS 응대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꺼내서 있는 대로 다 즉석즉답을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그 우리 월백법반 그 선발대 분들은 만났다 하면 몇 시간 동안 떠들어요. 집에를 안 가요. 할 말이 많죠. 대량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디 소싱했냐, 뭐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수동을 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만나면 집에를 안 가요.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서로 아는 알려주는 정보를. 게. 네,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를 또 알려주면 또 그거에 또 같이 또 성장하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또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 등록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가지실 수는 있는데 왜냐면 좀 복잡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재밌는 상황들도 만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억 1천만 원이라는 매출도 냈는데 사실 월백보호반 그 초창기에 선발대로 이제 참여하실 때 네. 성적이 제일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꼴찌였는데 네. 이렇게 1등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가 뭘까요? 그때 당시는 500 부업반 수업을 들을 때는 요점을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던 저만의 방식을 계속 고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대표님들 하는 것도 좀 계속 보고 배우고 터득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출인데, 처음엔 썸네일을 좀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른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방법하고, 그리고 상위에 있는 판매자들의 썸네일을 많이 공부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좀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좀 차이가 있겠구나. 그래서 썸네일을 차별을 좀 뒀고, 그다음 썸네일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전환이 없을 땐 그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구점을 좀 살짝 넣어주는 정도, 그렇게 해서 좀 물꼬를 텄던 것 같아요, 처음에. 월백반에서는 사실은 노출하고 유입만 그렇죠. 하잖아요. 네. 상세 페이지는 안 가르쳐 드리는데 네. 그때도 약간 소구점이 잡을 만한 그런 것들은 했다. 그렇죠. 상세 페이지는 안 만들지만 위에 소구점 정도의 한두 컷 정도는 넣었었어요. 아, 한두 컷이라는 건 문구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사진하고 사진도? 네, 사진 정도, 사진으로 아니면 글로. 한두 칸 정도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 뭐 노력은 뭐 네. 과다한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뭐 0세대 다 할 필요는 없고 1세대 가능성이 있는 애들만 1세대 넘길 때 그 정도 작업을 했죠. 월백 부업반을 듣고 쿠팡에 조금 전념하셨잖아요. 네. 근데 쿠팡 하면 항상 이 대두되는 게 광고비, 네. 광고비에 대한 과지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0세대에 많이 머무르시고 과지출 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본인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광고, 쿠팡 광고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 쿠팡 광고. 쿠팡 광고는 딱히 정답은 없는데, 제가 좀 해보니까 저희 쪽 수업에서는 0세대라고 하죠. 상품을 등록하고 0세대를 돌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상품을 찾는 방식인데, 한 일주일 정도 돌렸을 때 상품이 반응이 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꼭 한두 개 아니면 뭐 두세 개 정도가. 그거를 빨리 구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될 상품과 안 된 상품. 안 된 상품은 빨리 버리는 게 광고비를 줄이고, 그 줄인 그 돈을 될 상품한테 좀 밀어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해보니까 상품을 수동으로 올렸다고 해도 제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올린 상품이다 보니까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아, 그렇지. 제가 올린 상품이니까 좀 더 해볼까, 좀 더 해볼까, 좀 더 기회를 줘볼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빨리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잘 될 수 있는 상품을 빨리 찾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는 뭐 한 4, 5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를 돌려보고, 정말 뭐 안 나온다, 최소한의 리미트 로아스를 설정을 다 하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보고 최소한 반 이상도 안 나온다는 건 과감히 버리고 되는 애들한테 몰아주는 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나의 정성이 들어갔는데 버려야 될 상품은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내가 원래 목표했던 로아스, 리미트 로아스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이 목표 로아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만약에 지금 광고 효율은 100%도 안 된다, 그러면 그 상품은 300% 로아스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200% 언저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계산하면 되거든요.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광고비를 낮추거나 해서 로아스를 극복한 다음에 수익화 구간을 가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떨어져 있는 걸 가지고 너무 잡고 있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 좋은 말씀을 주셨네요. 자, 오늘 이제 태영쌤 모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매출도 상당히 많이 나고 항상 우상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네. 요즘은 대화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도 재미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하시고 영상을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네. 2023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3년도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또 계산할 건 계산해서 24년도에는 23년도보다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모든 대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영쌤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힘들었던 2023년 같은데, 힘든 거 다 잊어버리시고 2024년부터는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좀 그만 먹어. 네. 이제 대량 등록 방식은 어렵습니다. 대량 등록의 전성기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수동 등록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매출 잘 나오신다는 분들 대부분 리셀이거나 그와 비슷한 유형일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고요. 대신 수동 등록 판매로 전환한 제자들은 하나둘 지금 억대 월 매출을 넘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마케팅에는 흔히 얘기하는 노출, 유입, 전환, 재구매라는 4단계가 있습니다. 대량 등록 방식은 이 중에서 노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매가 일어나도 내 제품이 왜 팔렸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발전이 있을까요? 굉장한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지속성이 있을까요? 저희 제자분들은 첫 사입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도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생겼으니까요. 될 걸 안다는 거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2021년에 수동 등록으로 시작해서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었던 마스크가 팔리는 것을 보고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한 제자만 4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경험과 강의 경험을 토대로 정말 온라인 사업에서 탄탄한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온라인 사업이 나에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